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이교수입니다. 자, 엔캠입니다. 이거 엔캠 사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 부분에서 도와드렸고 요 부분에서 도와드리게 했어요. 근데 뭔가 지금 놓쳐버리는 몇 가지의 사실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 좀 긴밀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엔캠은 분명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1년 전부터 작업을 했다는 거. 저도 이 부분을 1년 전부터 이들이 작업을 했을까? 자, 이런 생각까지는 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33만 원을 정확히 지켜내고 36만 2천 원을 뚫지 못하고 MSCI 편입되기 위해서 가진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주가 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거래량 터지게 하면서 사채 물량들을 동원한 거, CB 컨버터블 다 이해했습니다. 합당한 조건으로 오른 것도 인정하고요. 근데 뭐가 좀 제가 걸리냐 하면 그동안의 패턴과는 정말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늘 영상 깊이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자, 어쨌든 카드는 이들은 중앙첨단 소재와 광물을 이용한 카드를 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분명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낼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자, 요 부분에서 분명히 이들은 5월 달에 최고점을 찍을 겁니다라고 해서 정확히 찍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 시즌에는 엔캠은 분명히 옆으로 기든가 주가의 급락을 이끌어낼 겁니다. 여기까지도 맞아떨어지긴 했어요. 5월 15일 MSCI 그죠? 이 부분에 포함되게 되면. 근데 이 금요일에 있었던 부분이 모건스트레이트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게 바로 심사 과정의 마지막 해당일 이거를 놓쳤다는 건데,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타짜한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미리부터 하고 과거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환사채를 이야기할 때 이 중앙첨단 소재의 전환사채 공시를 한번 들어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 보게 되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3일 날짜, 즉 잘 보면 12회차를 나눠서 나온다고요. 자, 상장 예정일이 또 나와 있죠. 6월 10일. 그냥 이제 도래되는 거, 큰 물량들을 보게 되면 6월 10일 이거 말고도 꽤나 많이 있어요. 330만 주가 더 있는데, 자,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11일 근거래일 따졌을 때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바로 이전에는 며칠에 해당됐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쭉 가게 되면 이들이 공시하는 내용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12회차인데 나눠서 낸다는 것 뿐이거든요. 자, 언제냐면 6월 3일, 6월 3일, 6월 3일, 그리고 11일. 자, 근데 6월 3일 이전으로 간다고 한다면 6월 3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월요일 이제 시장을 맞이할 텐데. 그러면 얘네들의 최고가에 대한 기준은 근거래일로 한번 가볼게요. 6월 3일 기준으로.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거래일이죠. 그럼 8거래일 전부터는 띄운다 이거야. 그럼 11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30일부터에 대한 주가 양박을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오케이. 이 그림이 나온다는 거면 지금 중앙첨단 소재를 가지고 이들은 엔캠으로 어떤 작업을 할까? 자, 한 번 더 끝까지 해봐요. 아, 자, 이건 무시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 음봉 한번 때려 맞는 게 분명 오겠네. 그럼 내일은 어제에 대한 상승이 금요일에 있었던 부분에 마이너스 4.3%에서 이 부분까지 끌어올렸던 거 제외하고 분명히 이 정도, 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 뭐 시간에 있어서 그렇게 움직였던데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이 부분에서 이 정도, 그리고 다음날 상승, 예, 마이너스 시작해서, 그리고 한번 때려 맞는 거 분명 나올 겁니다. 왜? 중앙 첨단 소재를 들어올리면서 이 중앙 첨단 소재 전자공시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볼 텐데 얘네들의 최대권자가 누굽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 최대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전강이에요. 엔캠의 최대주. 자, 이 부분을 보는 게 낫겠네. 지금 13회차 아직 도래되지 않았어요, 이거. 또 도래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근월만 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중앙첨단 소재를 보면서 우리 엔캠의 주가를 예측해야 되는데, 자, 요 부분에 나올 거예요. 아트라스 8000. 이게 바로 누구죠? 중앙첨단의 최대주. 즉, 근데 광무 엔캠이라고 나오죠. 쭉 내리게 되면 아트라스 8000. 그죠? 쭉쭉 이제 이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때 슬쩍 보게 되면 대표이사는 이상년이라는 사람 광무를 넣어놓고 그리고 신진영이라는 사람을 넣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말할게요. 이거 조금 이제 논란의 소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부토건 이야기했다가 제가 이거 괜히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좀 이야기가 나와서 자, 요 부분입니다. 오전강 결국 뭐예요? 오전강이 최대 출자했던 이 중앙첨단 소재를 이용해서 결국은 지금 13회차, 12회차 도래되는 사채권자들에게 최고가로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나가게끔 해줄 거라고. 지금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었죠. 근데 경고 종목이죠. 상방을 끌어올리게끔 하고 하방,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이러면서 얘를 사채업자들을 배를 불리게 할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엔캠이 도래하는 사채 물량들이 존재하죠. 이 부분을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왜? 잘 봐요. 사채가 이 쉽게 말하면 전환사채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왜? 회사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26만 5천 주 5월 31일 날 정확히 이들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전략대로 끌어올렸어요. 이들 다 먹여줬어요. 근데 이 거래일 전부터 먹여줬다 이거야. 그러면 엔캠이 지금 도래하는 사채가 언제 나오느냐 봅시다.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거라는 거예요. 160, 요거. 160만 주. 이게 전환 가능일이 6월 2일부터 도래하죠. 그 다음 게 2007월 달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다친 건 뭐예요? 요거예요. 얘네들이 전환가액이 6만 8천 원이니 대략적으로 꽤나 수익 나요. 5배 정도 수익 났다. 그러면 6월 2일 날에 이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가 이들은 지금 나와 있을까? 이걸 봐야 돼요. 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게 아니고 말을 안 하잖아. 그럼 이들은 분명 주가의 상방 요소가 나오게 되면 전환사채 공시를 띄우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낼 거라고. 왜? 2일부터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 자, 물론 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어떤 논리를 가질까? 분명히 주가의 상방 요소가 나오게 되면 이때처럼 어떤 경각심을 알릴 거예요. 자,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주가를 누르겠습니다. 경고 사인을 날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제가 요 부분 두 번 뭐 다 도와드리긴 했습니다만 특정적으로 여기 경각심을 알린다는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엔캠은 뭐 정말 많이 찍어 왔었죠. 이제까지 계속 맞췄는데 한 번 제대로 틀려버렸네요. 자, 이때 오전 강의가 했던 말. 자, 이때 제가 진돗개 발령. 자, 당일부터는 경계하라네요라고 해서 4월 4일 날 영상을 찍었던 거. 이 같은 사태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빠지긴 빠질 거예요. 근데 뭐 내일 당장 뭐 급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자, 이 부분의 영상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좀 크게 볼게요.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오늘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알리는 부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인데, 고가 기준으로 34만 6천 원. 뚫지 못했다. 이런 걸로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근거 있게끔 접근하고 근거 있게끔 맞아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변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뭐죠? 리튬이온. 그죠? 리튬이온을 잘 돌게 하는 게 바로 전해액이다. 그 전해액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은 아직도 강조되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에 자, 이때 뭐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누군가 이때 심사 과정 이야기도 했었어요. 심사 과정. 분명히 이제 빠질 거다. 근데 이때 몸집을 풀리는 과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4월 4일이었죠. 자, 몸집을 너무 빨리 와 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파악한 내용으로는 SU 무슨 유사 투자 자문에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33만 원에 모든 걸 팔고 전량 매수하세요. 관련 2차전지 업종들은 다 파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수급이 지금 일정 부분 좀 개입이 돼 버렸어요. 그 수급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라는 걸 좀 가정해 드릴게요. 처음으로 제가 이 경각심을 알립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흐름이 여기서 끊긴 거는 전부 다 전업종 반등 나오면 때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채 물량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나요? 아니죠. 되려 지금 사채 물량들은 전환되는 물량들이 일부분 있지만 숨어 있어요. 그죠? 숨어 있는 이유는 자 5월을 향하면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면 소활시키자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특정인의 개입의 수급이 오늘부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얘들은 이 사채권자들, 사실 이 사채권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 기업들 2021년도에 삼성 SDI의 전액 사업부의 매각 이 틈을 타서 오전 강의가 만든 회사잖아요. 사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전환 사채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부분에 지금 순간은 일정 부분에 특정한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상을 이끌어서라도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어요. 자, 이때 이제 경각심을 알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뭐 정고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 부분에서 이들이 분명히 사채 물량들 동원하면서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 특정인을 끌어내리잖아요. 자, 이때가 한 요 정도죠. 4월 5일이에요. 4월 5일. 사를 같이 볼게요.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 임원들의 상황 보고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오전강, 세부. 이거잖아요. 이들이 이제 오전 강의가 나 주식 이만큼 주식 전환사채로 바꿀게. 이것도 위협이라고. 근데 4월 8일 날짜에 등장을 시키면서 결국은 공시는 15일. 전환사채의 의무는 공시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면 지금도 역시나 똑같다는 거지. 이들은 분명히 이 중앙첨단 소재의 이들 최대한 맞아요. 사채업자들 크게 수익을 내게 하고, 얘에 대한 부분을 주가를 위로 빵빵빵 단숨에 뚫는 게 아닌 주가를 위아래 변동성만 충분히 감안하면서 줬다 말았다 줬다 말았다, 그죠? 이런 현상만 반복하면서 결국은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 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평균적인 가격, 그죠? 하단 부분 이 박스권 한 요 정도 자 전저점 위 아래 이 부분만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사채권자들을 다시 전환 사채를 찍게 하기 위한 이 용도로 쓸 거라고요. 그러면 만일에 주가가 급등 나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말대로 장 끝나서라도 분명 사채 물량 공시를 나올 거라고. 장 중에라도. 자, 이 부분까지는 제가 분명히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여기 무조건 환경이 바뀌었다, 무조건 오른다,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오가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날 과정은 아니라고요. 자, 이 스토리를 조금 참고하실 분들은, 자, 일단 큰 판을 봅시다. 큰 판을 봅시다. 엔캠은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매각을 통해서 결국은 주가를 띄우고 이 엔캠의 새로운 자금을 유치하고 주가를 위아래 변동성만 감안하고 위를 뻥 뚫으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건 100%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엔캠의 뒤를 이을 종목 한 종목도 제가 좀 보내드릴 텐데, 이 일전에 단발적으로 백광산업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액을 다루는 업체들의 주가는 항상 산업을 이끈다라는 표현처럼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드릴 거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 자, 큰 판을 봅시다. 010-4822-8706입니다. 여러분들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타짜 안기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 뭐 다 맞춰내긴 했지만 또 한 번 틀리면 엄청 뭐라 그래요. 인정합니다. MSCI 이 리뷰 일정이라는 걸 제가 까먹었어요. 까먹은 것도 말이 안 되죠, 선수가. 저도 이제 너무 바쁘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상방의 무게를 두진 못해요. 그리고
요 부분에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도와드릴게요. 이때도 제가 분명 도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제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때 전부 다 맞춰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망가에 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중에서 백광산업이라는 이야기도 좀 해드렸죠. 안 좋은 종목이지만 어떠한 전해액에 대한 핵심 소재. 예. 자, 일단 큰 판을 봅시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완벽하게 이날은 틀려버렸다.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부분의 확대성, 이 부분 경각심을 알 땐 경각심. 사채 물량들 지금 6월 2일 날 흘러나올 건데 공시 안 나왔어요. 분명 오버슈팅 나오면 어떻게든 장중에라도 빼버리려고 사채 물량들의 공시를 등장할 거고요. 중앙첨단 소재는 날짜가 조금 남아있죠. 그러면 중앙첨단 소재 이야기 꺼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아, 이거 어렵네. 뭐 수학 방식도 아니고. 엄청 이거 머리 엄청 쓰는 애들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자, 중앙첨단 소재는 이 부분이라는 부분도 트라이 하려고 노력하겠네. 근데 뻥 뚫어버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근데 우상향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이들의 작전의 논리니까. 언제부터? 이 시나리오는 1년 전부터 짜졌다는 거야. 그리고 요 근래에 2월 26일부터 완벽한 작전의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다는 건데, 요거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요 부분 보게 되면 이들의 작전의 논리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2월 26일 날 33만 원을 정확히 지켜내는 건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에 이때자 영상인데, 이게 한 2월 달의 영상이에요. 조금, 크게 볼게요. 시작해서 제가 이 부분에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차 전지의 소재는 분명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액을 다루는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 부분 봅시다. 가격을 정확히 말합니다. 오늘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수급들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종목도요. 여기서 자, 어디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33만 원. 자, 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이때부터 작전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다져지는 거예요. 33만 원을 넘지 않는 건 이거 33만 원을 정확히 33만. 그죠? 이때부터. 자, 이때부터 하면서 제가 이때부터 받아내야 됩니다. 이들 어떤 특정인이 들어오면 눌러댈 겁니다. 사채물들을 동원하면서 끌어올릴 겁니다. 자, 어려워요.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이 마지막 과정에 대한 거를 제가 이거 3% 오를 때 못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전략에 대한 부분 시나리오 반드시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엔케문 전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죠. 오케이. 전해액에 대한 핵심 소재는 리튬염. 그게 바로 중앙첨단 소재 광무. 오케이. 근데 작전이 먹힌다는 거는 이젠 희대의 작전국이 될 것 같다는 이런 말 그냥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만 지금 시나리오만 놓고 보면 완벽하게 그들의 논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만 라이브 채널 링크 주도 들어오세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010-4822-8706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도 최대한 이용해 드릴 텐데 라이브 채널이 제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으니까 엔캠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팸 문자가 좀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좀 주변에 계신 분 폰으로라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내일은 별거 없을 겁니다. 오르지 못해요. 자, 그렇게 합시다. 만일에 올라버린다고 한다면 사채 물량들 공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눌러댈 거예요. 끝. 자, 또 틀릴까?
제발 이들의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유지돼야만 될 텐데. 자, 감사합니다.